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중간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요, 대통령 선거가 없는 짝수해입니다. 올해가 짝수해죠. 11월 첫 월요일이 속하는 그 주에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일 날 치러졌죠. 한국 시간은 8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4년이고요. 미국의 하원 의원은 435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치러집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은요 101명인데요.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런데요, 상원 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명이나 34명은 2년마다 다시 그 상원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중간에 이렇게 하원 의원 전원과 하원 의원 그 435명과 상원 의원 일부 한 33명 정도 일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때 중간선거에서는요, 상원, 하원 의원 외에도 주지사와 많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도 이루어집니다. 주지사 임기는 대부분 4년인데요. 미국의 주가 50개 주가 있죠. 50개 주 가운데 34개 주와 그리고 주지사 임기가 2년인 버몬트 주와 뉴햄프셔 주가 중간선거 때 주지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이렇게 중간선거가 실시되므로 현 대통령과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임도 또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느냐에 의한 국정 주도권 문제, 또 차기 대통령 선거 예측 등이 중간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국민들은요, 중간 선거 때 대통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간 선거는요, 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는 참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 그런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들의 그런 리더십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심리 공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스처도 강하고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미국의 유권자들은요, 그 유권자들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자국민 보호,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이번 선거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압승을 했고, 민주당은 하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지만은요. 그래도 하여튼 이번 이제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했고,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하원 의원을 장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가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그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죠. 바로 러시아 스캔들, 여러분들 아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해 민주당의 정보를 빼냈다는 스캔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탄핵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하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재정 정책 문제입니다. 바로 재정은 이제 국가 예산은 하원 의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다 예산을 그냥 그대로 다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대외 정책, 또 북미 교류 문제 등도 정책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을 갖다가 발의한다 하더라도 상원 의원에서는 그런 탄핵 소추권이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원 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예산 문제라든가 또 대외 정책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민주당은 2년 뒤에 다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뒤에 이제 재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은 새로운 비전과 어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아마 하원 의원에서는 탄핵 소추권으로 문제를 야기하면서 예산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뭐 했나요?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협치를 당부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희망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축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만약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전투태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ar like Pasha, War like Pasha라고 하는 전투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경고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통상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도 원래 하원 의원이라든가 상원 의원을 사실은 통과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편법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상당히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요 인기 정책이 있게 되면 하원이나 상원에서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상원 의원들이 견제하고 또 사실은 감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인기 정책은요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상원 의원들이 견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간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마찰이 있다 보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또한 11월 29일 날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지요. 바로 미중 무역 갈등 문제라든가 국제 통상 질서의 방향이 결정될 건데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날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중국도 크나큰 타격이 올 거고요. 미국도 타격이 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상원 의원이 공화당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을 좀 와해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연방준비제도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변화에는 크나큰 변화가 없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인데요. 다음 달 12월 달에 연방준비제도가 0.25를 인상시키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은 기준금리가 1.5가 되겠는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11월 30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1포인트 차이가 나게 되면 자본 유출이 상당히 심화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또 하원 의원에서는 그런 예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가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SOC, 사회 간접 자본 등을 그런 투자할 때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도 경기 부양 추진하는데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북한과 미국의 교류회담이 말이죠. 자꾸 또 잘못 지연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과 북이 경업, 협상하는데도 지연될 확률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각차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인상시키지요. 또 행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원 의원들이 제대로 편성을 안 해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2019년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보면서 오늘은 미국의 중간 선거에 우리 한국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